라디오. 안녕하세요, 아르테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어제 창원에 사는 동생이 다녀갔습니다. 늘 미리 연락 좀 하고 오라고 말하는데도 불쑥 전화와서 가고 있다고 얘기해서 또 놀래키기도 합니다. 미리 얘기하면 맛있는 것도 좀 많이 준비해서 잘 먹여서 보내고 싶은데 번거로울까봐 그런 건지 늘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 핑계로 간단하게 준비하는 편안함도 있기는 하지만 보내고 나면 늘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동생 덕분에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가족은 불쑥 찾아와도 반갑고 많은 것을 차리지 않아도 풍성하고 맛있는 식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골골거리느라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있거든요. 평소에도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솜씨 좋은 제 딸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집밥을 맛있게 해서 먹었습니다. 나이도 어린 것이 음식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이러면서 또 제 딸을 자랑하네요. 나가서 먹으면 편한데 저희 엄마는 절대 안 나가시거든요. 아마 코로나가 끝나야 엄마와 외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저희 엄마 오시면 디저트도 집에서 시켜서 먹게 됩니다. 디저트도 정말 맛있게 먹고 함께 달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내주신 청취자 사연을 보다 보니 가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동생이 불쑥 나타나서 더 반갑기도 했습니다. 백신 2차 다음 주에 맞는다고 보러 왔다고 하기에 백신 맞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닌데 얼굴까지 보러 오고 그런데 2차 날짜는 다다음 주거든요. 가만히 보면 제 동생도 허당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엄살도 심하고 겁도 많고 하다 보니 아마 응원차 온 것 같은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예전만큼 그렇지는 않은데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먼저 맞았다고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잘해줘서 미리 각오를 단단히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와준 동생이 너무 고맙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릴 때 참 많은 것을 누나에게 양보하며 살았던 동생이라 늘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러네요. 동생과의 이야기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제대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사연을 보며 가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연 중에 가족에 대한 주제를 담은 영화를 보고 오셔서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신 분이 계세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아실 것 같은데 보신 분 계신가요? 기적이라는 영화입니다. 박석홍 복음TV의 박석홍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영화 이야기입니다. 함께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영화 기적에 담긴 기적은 무엇일까요? 지난 9월 14일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담은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그 영화의 이름은 기적입니다. 영화의 제목이 기적이다 보니 영화를 보기 전에는 과연 어떤 기적일까 궁금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보는 영화라 어떤 영화일까 기대로 들어갔다가 모두 눈시울을 붉히며 나온 영화였습니다. 영화관에 자리를 잡고 막상 영화가 시작되자 영화의 배경은 80년대 경북 봉화의 한 작은 마을로 가게 됩니다. 이 영화는 1988년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에 전국 최초로 생겼던 간이 민자역인 영원역을 소재로 아름답게 살을 붙여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마을에 가는 길은 오직 철길이며 철길로 가다 보니 기차가 지나갈 때는 난간에 피해야 했고 그 피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의 누나가 사망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동생인 자기를 피하게 하려다 강물에 떨어져 죽게 된 누나에 대한 상처를 갖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청와대에 간이역을 만들어 달라고 54번이나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어서 주민들과 함께 땅을 파고 돌을 나르며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주인공의 꿈은 천문학자였는데 그 꿈을 이룰 기회가 주어지고 시험에 합격하여 미국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 것으로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미국으로 기차를 타고 떠나기 전 주인공의 아버지는 가족의 비사를 이야기합니다. 주인공의 누나가 죽은 그날 기차를 운전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 자기였고 누나를 죽게 한 잘못을 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아들 또한 평소 무뚝뚝한 아버지에 대한 반항적이었던 것을 용서를 구하며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포옹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간이역을 만든 기적, 천문학을 공부하는 기회를 얻은 기적, 그리고 아버지와 서로 용서를 이룬 기적을 안고 기쁜 마음으로 기차를 타고 고향을 떠납니다. 결국 이 영화의 감독 이창훈 감독은 1980년대 향수와 추억을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완벽하게 재현하여 우리에게 기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제가 느낀 기적은 아버지와 아들의 용서였습니다. 좋은 영화를 보시고 나누어 주셔서 박석홍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용서라는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랑만 하고 사랑만 받아야 하는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아물지 않은 채 아픈 채로 덮어두며 살아가야 하는데 차라리 남이라면 안 보면 그만이지만 가족은 그럴 수 없기에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를 아직 보기 전이라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목사님의 후기를 통해 제가 느낀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각자가 안고 있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도구로 용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딸을 죽게 했다는 아버지의 죄책감, 그리고 누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동생의 죄책감, 그런 감정들 속에서 서로가 떳떳하게 서로를 안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또 다른 죄책감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사고에 대한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아버지가 먼저 꺼내며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용서를 구했을 때 아들의 죄책감을 덜어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깊은 사랑도 느껴집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딸을 떠나보내지 못했던 아버지는 그날의 이야기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죄책감을 털어내고 그런 죄책감으로 살고 있는 아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타인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용서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도저히 나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를 용서해달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의미 있는 죽음에 대한 메시지도 던지는 듯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죽음 앞에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죽음이 죽는다는 것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누나의 죽음 앞에 좌절하고 슬퍼만 하며 시간을 보냈다면 간이역이 생겼을까요? 내 불행 앞에 타인의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 죽을 힘을 다했을 주인공을 생각하며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에 마음이 더 먹먹했습니다. 누군가 죽어야 대책을 세우고 법을 개정하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지만 희생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더 안타까운 현실도 있기에 마음 한편이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기적을 만나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숨쉬는 이 순간이
어쩌면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요? 만약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의 어떤 잘못이 있다면 용서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용서하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바라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과 만나는 기적도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를 기대하고 그 기적이 일어나도록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서 저도 기적에 대한 또 용서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이야기 나누어 주신 박석홍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찬양사역자 김선유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선유님 사연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방송 출연하신다고 하셔서 어땠을까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많이 기대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선유님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으신 방송 봤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까지 잘하실 줄은 몰랐는데 정말 너무 잘하셔서 제가 뿌듯하기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인터뷰하시고 오신 선유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의 아니게 오랜만에 사연을 보내네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의 힘을 얻어 제가 시카고 기독교 방송과의 인터뷰를 잘 마쳤습니다.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 너무 많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경험이 많으신 이은경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 많이 떨려요. 꿀팁 좀 주세요. 라고 도움을 청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너 잘하잖아 라는 대답만 하셨습니다. 마음을 진정시켜 보려고 했지만 너무 많이 떨려서 청심환을 복용할 생각까지 했었답니다. 방송국에 들어서자마자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녹화가 시작되고도 떨렸지만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은 그냥 평소에 유튜브 실방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도중 자궁암과 난소암을 앓았던 연도를 다르게 말하는 실수를 했지만 무난하게 잘 마친 것 같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녹화를 마치고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국장님이신 서도권 목사님이 선유 자매님 너무 잘하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제야 활짝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유튜브에 올려주셔서 제 페이스북에 공유했는데 그것을 보신 이은경 선생님께서 댓글로 어쩜 그렇게 떨지 않고 잘하니 라고 많은 칭찬을 해주셔서 기쁨이 2배가 되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인터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선유님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많이 해오신 분처럼 능숙하게 조리 있게 꼭 해야 할 말씀만 전하시며 선유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드러내셨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선유님 너무 멋진 인터뷰 영상은 선유님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라고 치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터뷰하셨는지 궁금하시죠? 아직 못 보셨다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멋진 선유님과 유치님께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하시고 또 인터뷰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소식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사랑스러운 카르멘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르테님, 청취자님들. 요즘같이 날씨가 추워지면 생각나는 추억이 있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양평으로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 쭉 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인천에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인천에서 개척교회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는 어른들이 예배 가시면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럼 맨 뒤에 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함께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고 예배당에 있는 작은 방에 모여 놀기도 했답니다. 그 방에는 저희 할머니가 같이 계셨어요. 제가 보는 동화책과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있고 난로와 따뜻한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른들 예배가 끝나면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는데 교회 앞에 호떡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호떡의 맛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다른 추억들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도 하는데 그때의 기억만 남은 걸 보면 저에게는 정말 잊고 싶지 않은 추억이었나 봅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없지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돌아가서 함께 그 작은 방에서 다시 놀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1년에 한 번은 부모님과 그 친구네 집에 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갈 때마다 그 당시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 친구에게 한마디를 해준다면 내 유치원 동창 기훈아, 그때 진짜 재미있었다. 내년에 또 만나면 그때의 추억 얘기 또 하자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작은 방에서의 추억을 나누고 그때처럼 맛있는 호떡을 함께 먹고 싶어요. 카르멘님 이야기를 들으며 머릿속에서 그 장면들이 막 그려져서 너무 마음이 몽글몽글하고 포근했어요. 얼마나 예쁜 추억일까요? 그 작은 방의 카펫과 난로의 따스함을 저도 느껴보고 싶네요. 그런 예쁜 추억을 함께 간직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말 부럽네요. 항상 예쁜 이야기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멋진 리뷰를 하고 계시는 하브 유튜브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브 유튜브입니다. 이번 주 사연은 조금 지난 감이 있지만 2021년 FK컵 우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FK컵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죠? FK컵은 한국 풋살 최고의 팀을 가리는 대회로서 축구에서 벌어지는 FA컵과 같은 대회입니다. 10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대회를 지켜보면서 일부 생활체육팀의 경기력에 매우 놀라기도 했습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은 판타지아 부천 FS인데 10월 8일에 경기가 있었습니다. 2라운드 정도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선수들은 제 예상을 깨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결승까지 간 것입니다. 심지어 이날 경기는 난타전으로 흘러가면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결승에서는 승부차기로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지켜보면서 우리 선수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다가 사실 우승하지 못하면 선수들에게 안 좋은 소리도 했었거든요. 그런 제 모습을 많이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FK 리그에서는 어떤 성적을 거둘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우승을 못하더라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지켜보겠습니다. 이만 사연 줄이겠습니다. 허브 유튜브님 덕분에 잘 몰랐던 경기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응원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우리 팀이 우승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는데 저 자신부터 너무 우승팀에게만 눈이 가는 것 같습니다. 1등이 아니더라도 그 과정은 다 힘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들 하시겠어요. 결과만 보지 말고 그 과정도 응원하고 결과가 어떻든 박수를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내 리그는 덜한데 국제 리그가 되면 마음이 울그락불그락 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국가전이 되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열심히 한 모든 선수를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하부 유튜브님, 색다른 좋은 이야기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청취자 사연에 좋은 이야기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취자 사연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신 분은 설명란에 메일 올려놓았습니다. 특별하고 소중하고 소소한 이야기들 많이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 사연 보내주신 박석홍 목사님, 김선유님, 카르멘님, 허브 유튜브님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다음 주 가을이 더 깊어지는 11월에 조금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